예, 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이 두 번째 강의인데요. 역의 종류와 판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즉 연산역, 귀장역, 주역입니다. 후한 시대의 학자인 두자추는 하나라의 역이 연산역, 상나라의 역이 귀장역, 주나라의 역이 주역이라고 했는데 대체로 이러한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이는 앞서 주역의 정의가 주나라의 역이라고 내리는 것과 통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앞의 하나라의 역이나 상나라의 역을 하역 혹은 상역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정의도 나라 이름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당대의 학자인 가공어는 앞서 연산과 귀장이 하나라나 상나라 같은 땅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역의 주자도 나라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주역은 건괴로 시작하고 건은 하늘을 뜻하며 하늘은 사시에 두루 걸쳐 있으므로 두루 미치다는 뜻에서 주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리는 주역의 또 다른 정의는 나중에 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여기서 주자는 하나의 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은 바뀌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결국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정의 이외에 하나의 주기를 돌고 나서 또 다른 주기로 바뀐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정의가 가능한지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 개의 역 중에서 연산역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전하는 것이 거의 없고 귀장역은 일부 전해지는 자료가 있으며 주역은 전체가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은 주역인데요. 이 주역의 판본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행본인데요. 통행본이란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주역이라고 하면 보게 되는 원문 문장들을 말합니다. 이는 중국 위나라 학자인 왕필의 주역주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판본이 오랫동안 주역의 가장 오랜 판본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경 전한시대 무덤인 마왕태 무덤에서 비단에 쓰인 주역 문장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백서주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백은 비단 백자이므로 백서주역이란 비단에 쓰인 주역이란 뜻이죠. 백서주역은 전한시대 초기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니까 기원전 200년 전후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서 서기 226년에서 249년까지 살았던 왕필의 통행본보다는 더 오래전 판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백서주역의 문장이 통행본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일부 글자들이 좀 다를 뿐입니다. 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괴의 배열 순서가 통행본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백서주역이 통행본보다 더 오래전 자료이기 때문에 본래 주역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전국시대 초나라 죽간에 쓰인 주역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런 생각은 좀 바뀌게 됩니다. 죽간이란 아직 고대에 종이가 없었을 때 이런 대나무 조각을 길게 자른 것 위에 글씨를 쓴 뒤에 이것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 전국시대 죽간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발견된 백서주역보다 더 오래전 판본이 됩니다. 이 죽서에 적힌 주역을 초죽서주역이라고 하는데 이 죽간은 전체 주역의 문장이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타난 특수부호 등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초죽서주역도 괴의 배열이 백서주역이 아닌 통행본과 더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서주역의 괴의 배열 원칙은 먼저 건괴라고 불리는 이름의 소성괴를 위쪽, 즉 상괴의 자리에 늘어놓고
그 아래 하괴의 자리에 8개를 쭉 늘어놓는 방식으로 8개의 대성괴들을 만든 뒤에 괴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간괴라고 불리우는 소성괴를 상괴에 놓고 아래 8개들을 쭉 배열하고요. 그 다음엔 감괴를 위에 놓는 방식으로 쭉 늘어놓고 나머지 5개의 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주역에서 8개가 64괴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주역은 단지 점서가 아니고 그 효사의 내용도 그냥 점을 쳐서 나온 내용들을 무작위로 나열한 것도 아니며 주나라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나라의 역사의 중요 사건들을 서로 관련된 시간과 사건 순서에 맞게 엮어 나가려다 보니 도저히 귀장력에 나오는 괴의 배열 방식으로는 주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채워 넣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주나라 초기에는 기존의 귀장력의 배열 순서를 따랐을 수 있지만 주나라의 역사에 맞춰서 효사의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는 점차로 오늘날 통행본의 방식으로 변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본의 괴 배열 방식은 1차적으로는 하나의 대성괴와 그 대성괴의 상하를 뒤집은 도전괴라고 불리는 괴들이 짝을 이루면서 놓여지는데요. 이 도전괴 관계에 있는 괴들은 역사적 사건의 선후 관계로 이어지거나 혹은 서로 대비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관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원칙들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초죽서 주역이 적힌 죽간을 보면 각 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여기 나타낸 것과 같은 특수 부호들이 나옵니다. 이 죽서를 정리한 학자들은 시작 부분에 나오는 부호를 수부, 끝에 나오는 부호를 미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특수 부호에 관한 내용은 마승원 주편의 상해 박물관장 전국 초죽서 3권에서 복모자의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의 통행본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백서주역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 초죽서 주역에 나타난 특수 부호들을 보면 보다시피 상경에 속하는 괴들과 하경에 속하는 괴들의 부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경에 나오는 괴들은 속이 채워진 사각형 네모 부호들이 나오는데 하경에 나오는 괴들은 그 속이 채워진 사각형을 감싸는 디귿자 모양이 추가돼서 나옵니다. 여기 물음표 친 부분은 죽간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제가 물음표시를 해둔 것이고 점점이 찍힌 부분은 그 안에 남아있는 괴들인데 일일이 표시하기가 번거로워서 점점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점 표시한 괴에 해당되는 특수 부호들은 다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주역의 통행본은 서로 괴를 뒤집으면서 나오는 도전괴 관계의 괴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괴들은 이렇게 상하를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괴들이 있습니다. 가령 양효망 가득한 중천 건괴의 경우 상하를 뒤집어도 역시 똑같이 양효만 가득 찬 모양이 되죠. 그런 괴들은 부도전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상하를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양효를 음효로 바꾸고 음효를 양효로 바꾼 괴가 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배합괴라고 부릅니다. 즉 모두가 양효인 중천 건괴는 모두가 음효로 바뀌는 중지곤괴와 짝이 되기 때문에 통행본에서 중천 건괴 뒤에 중지곤괴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들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표에서도 회색을 칠한 부분들도 그러한 배합괴 관계들로 짝지어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경에서는 이 마지막 4개의 괴들이 이러한 배합괴 관계로 짝지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배합괴 관계의 괴들의 특수 부호가 앞서 소개한 다른 괴들의 부호들이랑은 다릅니다. 보다시피 색이 칠해진 네모를 니은자 모양이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초죽서 주역에서도
도전계, 배합계의 관계를 중시해서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배합계 관계가 아닌 그 도전계 관계로 된 그 괴들 중 상경의 마지막 괴인 산천대축이란 이름을 가진 괴의 미부와 그 하경의 시작 맨 처음에 나오는 택삼함이라는 이름의 괴의 수부만 서로 같은 모양이면서 다른 부호들과는 다르게 속이 빈 디귿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보이는데요. 이는 배합괴가 아닌 도전괴 관계로 이루어진 괴들 중 상경의 마지막과 하경의 시작을 이어주는 부호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죽서 주역에 빠진 괴들이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괴들을 통행본의 괴 쇄열 순서에 맞춰서 배열해 놓고 보면 남아있는 괴들의 모든 특수부호는 모두 통행본의 배열 원칙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역과 관련된 전국시대 주간이 발견되는데 이 주간에서는 이번엔 백서주역의 괴 배열과 같은 순서의 배열이 또 나옵니다. 이 주간은 뒤에 설명할 청화관이라는 주간인데요. 학자들은 이 청화관의 내용이 귀장력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백서주역은 주역의 본래 모습이거나 혹은 또 다른 유파의 시각에 의해 변형된 주역의 다른 판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시각이란 어쩌면 귀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뒤에 귀장력을 설명하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역의 배열 순서는 통행본과 백서주역이 모두가 옳습니다. 주역의 괴들이 구성되는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백서주역의 구성 원칙이 맞지만 각 괴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효사의 숨은 뜻을 알기에는 통행본의 배열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만큼 통행본의 괴의 배열 방식이 주역의 효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살펴볼 판본은 통행본입니다. 통행본의 내용들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고 비록 전수 과정에서 몇몇 단어들이 바뀐 흔적이 있지만 그 바뀐 단어들의 선택도 백서주역이나 초죽서주역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앞으로 이 강의는 통행본을 위주로 보면서 몇 가지 단어들이나 내용들만 백서주역과 초죽서주역을 함께 고려해서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귀장력에 대한 자료는 이미 한나라 때 소실되어 없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진나라 때,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위진남북조 할 때 진나라 때 주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발굴된 기록이 있는데 이를 급총역서라고 부릅니다. 급총의 총은 무덤 총자이고요. 급은 이 무덤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입니다. 즉 급총역서란 급군 지역의 무덤에서 발견된 역과 관련된 서적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귀장력과 관련된 자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 또한 송나라 때 실전되게 됩니다. 그 뒤 청나라 때 주의준이라는 인물이 실전된 귀장력의 자료들을 모아놓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마국한, 엄가균 같은 청대 학자들이 귀장력의 집본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을 집자인데요. 흩어진 자료를 모아놓았다는 뜻이죠. 이것을 집본 귀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본 귀장력은 위서, 즉 거짓으로 지어낸 책이라는 의심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근대에 와서 1993년 중국 호북성 왕가대 15호 진나라 묘지에서 당시의 귀장력이 기록된 주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진간 귀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내용들이 앞서 집본 귀장력에 나오는 내용들과 겹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무왕이 상나라를 공격하러 가기 전에 점을 쳤더니 길하다고 나왔다는 내용이나 주나라 모광이 군사를 일으켜 정발하러 나아갈 때 점을 친 내용들이 양쪽에 다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집본 귀장력이 청대의 학자들이 마음대로 꾸며낸 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상나라에서 사용한 역이라고 알려진 귀장력의 자료에
그보다 후대인 주나라 무왕의 이야기나 그 후손인 모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원래부터 상나라에서 사용되던 본래의 역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래 상나라의 역을 바탕으로 주나라에서 서주 중기 혹은 말기까지도 일부 수정해서 주역과 함께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청화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자료입니다. 2008년에 세상에 공개돼서 중국 청와대학에 소장 중인 주간이라서 간략히 청화관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간에 쓰인 역에 관한 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역의 이론과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긴 감괴의 괴상이 수, 즉 물에 속하고 리괴의 괴상이 화, 즉 불에 속한다고 알려졌었는데 그거와 달리 이 청화관에서는 통행본의 감괴의 괴상이 화에 속하고 리괴의 괴상이 수에 속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 청와대학 교수인 이학근 같은 학자들은 청화관에 나오는 괴의 이름들이 귀장역에 나오는 괴의 이름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들어서 여기 나온 이론들이 귀장역의 잔재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소개한 진간 귀장역이나 집본 귀장역에서도 리괴의 괴상을 수로 보고 감괴의 괴상을 화로 보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화관 외에 진간 귀장역이나 집본 귀장역은 본래의 상나라의 역이 아니라 주나라 때 와서 수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주나라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역이라고 완성시킨 것은 바로 주역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청화관이나 진간 귀장역 등의 자료들은 그렇게 상대의 귀장역이 주나라의 주역으로 변해가는 중간 과정의 내용들이거나 혹은 이미 완성된 주역을 기존의 귀장역의 이론과 뒤섞어버린 오류의 결과들로 보입니다. 저는 실제 상나라에서는 통행본의 감괴의 괴상을 화에, 리괴의 괴상을 수에 배속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들은 나중에 다른 내용을 다룰 때도 나올 것이고 화수 미제, 수화 기제 같은 괴들을 설명하면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나라가 들어선 뒤로 이런 수와 화, 감과 리의 이미지는 오늘날 통행본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서주역의 그 괴의 배열을 언급하면서 같은 괴의 배열이 청화관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청화관에는 주역의 대성괴들의 괴상과 이름을 적어놓은 주간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 주간의 제목을 별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괴의 배열 원칙은 앞서 백서주역의 괴의 배열 원칙으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백서주역도 이러한 괴의 배열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귀장역의 잔재를 주역에 끼워 맞춘 오류 혹은 귀장역이 주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주역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배경들은 간략히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본 강의나 곧 출판 예정인 책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8개의 정의와 개념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